안녕하세요. 파이썬 기초코딩 2주차 파이썬 기초문법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의 강의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1주차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그 후 본격적으로 자료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. 세 번째로는 변수와 대연산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것이며 이를 다 배우고 난 후에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짚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본격적으로 2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주차 수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는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. 먼저 이 파이썬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앞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죠. 또 하드웨어는 입력장치, 연산장치, 기억장치, 출력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 배웠었죠.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었고요. 그 중에서 파이썬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그 특징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? 네, 그 특징으로 직관적인 언어로 배우고 싶고 또 네이버, 페이스북 같은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사용자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죠.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. 또 이 파이썬이 잘 설치되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명령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보았습니다. 이 명령 프롬프트와 닮은 모양이었던 쉘 윈도우, 대화형 모드와 스크립트, 코드 에디터 모드까지 비교해보면서 수업을 마쳤었죠. 자, 우리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파이썬을 먼저 실행해주세요. 지난 시간에 파이썬을 어떻게 실행했었죠? 바로 이 윈도우 검색창에 파이썬이라고 치거나 이 아이들이라고 치면 나오는 이런 아이들 괄호하고 이 파이썬 버전이 나와 있죠. 그것을 눌러주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 화살표 표시가 있는 프롬프트 형식의 대화형 모드, 즉 쉘 윈도우가 뜹니다. 이따가 선생님이 자료형과 변수 실습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라고 할 때 이 쉘 윈도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복습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 자료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자료형이란 데이터, 즉 이 공통된 특징, 자료의 공통된 특징과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한 것을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즉 이것을 데이터형, 영어로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말합니다. 이제 크게 자료형에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요 숫자형, 그리고 하나는 문자열과 자료형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도 이 숫자형 데이터는 0이나 혹은 23 혹은 또 -1 등과 같이 이 소수점이 없이 딱 떨어지는 정수형과 3.14 혹은 2.3 등과 같은 실수형으로 나뉘게 됩니다. 이제 여기서 이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텐저를 뜻하고 실수형은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뜻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 다음 차시에 우리가 형 변환이라는 것을 배울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인데요. 근데 이번 시간에는 몰라도 됩니다. 막 예를 들어서 이 숫자형을 요 문자열로 이렇게 바꾸고 또 이 문자열을 또 숫자로 바꾸고 그러는 건데 그때 우리가 정수형은 요 인텐저 중에 인텐
int 앞에 int를 따서 int. 그리고 또 실수형은 요 플로트 앞에 플로트를 따서 요 플로트를 쓰고요. 또 이 문자형 str, 스트링의 이 str을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많이 사용할 예정이에요.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숫자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형의 연산자는 크게 7가지인데요. 예시와 함께 각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자, 먼저 첫 번째로 요 플러스 보이시나요? 요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바로 더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1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다 하면 바로 3이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연산자는 마이너스예요. 이 의미는 당연히 빼기겠죠? 자,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보면 12-5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7이라는 결과값이 뜨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별 모양, 요거는 바로 이 곱하기를 뜻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? 3 곱하기 6을 뜻하는 거겠죠? 그래서 18이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나누기를 뜻해요. 그래서 만약에 14 나누기 4를 한다 라고 하면 3.5가 나오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요 별 모양 두 개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지수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2의 3승을 뜻하겠죠. 그럼 2의 3승은 뭐죠? 바로 8이죠. 8이 뜨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나누기 표시가 두 개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누기를 했을 때 이 몫을 뜻하는 거예요. 그래서 14 이렇게 이 나누기 4를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? 아까 이 3.5였잖아요. 여기서는 요 뒤에 소수점을 버리고 요 몫인 3만 오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요 퍼센트는 그럼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아까 이 나누기 중에 이 나머지를 뜻해요. 그래서 14 퍼센트 4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될까요? 나머지인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7가지의 연산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지수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. 그 후에 곱하기, 그 다음에 나누기, 그 다음에 이 목,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는 이제 같은 우선순위 선상에 놓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더하기와 빼기가 이제 마지막 우선순위에 놓이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페이지, 2번 페이지에 등장하는 실습 문제를 통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러분들, 이 페이지에 있는 실습 문제들은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다 푼 후에 이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서 답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다들 멈추시고 다시 튼 거 맞으시죠? 자, 그러면 한번 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요 두 문제는 그냥 정말 간단한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. 그럼 230 더하기 98은 뭘까요? 328이죠.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치면 요 밑에 바로 결과가 나와요. 근데 이게 좀 자리가 좁아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.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쪽에 파란색으로 답이 뜬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이 60 마이너스 125는 뭘까요? 마이너스 65가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. 보면 요것은 아까 뭐였죠? 곱하기를 뜻하는 거였죠?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렇게 음수일 때도 삭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그래서 1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52가 되겠죠?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. 이거는 지수 계산이에요. 아까 봤죠? 그래서 2의 6승이 되겠죠. 그럼 2의 6승은 뭐죠? 네, 64죠? 그래서 이것의 답은 64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5번째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나눗셈이에요. 7 나누기 4는 1.75라는 답이 나오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 퍼센트 모양, 아까 이건 뭐였죠? 이거는 나누기 중에서도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었죠. 11 나누기 3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니까 어떤 답이 나올까요?
2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. 자, 그 다음 7번째 요거 볼게요. 이거는 우리 사칙 연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. 이때 이렇게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덧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줘야겠죠. 그러면 12 플러스 5는 뭐죠? 17이죠? 그래서 17 곱하기 3은 51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또 봐줄게요. 우리 앞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. 뭐가 가장 먼저였죠? 요 지수가 가장 먼저였죠. 그럼 이 지수를 먼저 계산을 해주세요. 보면 일단 2의 2승은 뭐죠? 4죠.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? 나눗셈이겠죠. 그럼 8 나누기 4는 뭐죠? 2죠. 그럼 마지막으로 2하고 플러스 1을 하면 3이 뜨겠죠.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둬야 할 것은 3.0이라고 뜰 거예요. 근데 왜 3.0이라고 뜨느냐면 이제 이게 나눗셈에 들어가서 파이썬이 이걸 숫자 중에서도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으로 인식해서 그래요. 아까 정수형은 뒤에 소수점이 없는 거였고 또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는 거였죠. 근데 이것은 이제 파이썬이 실수형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3.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. 자, 또 넘어가 볼게요. 요 문제 0.25 더하기 432. 요건 이렇게 정수형이랑 실수형 더하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. 그럼 이건 뭐라고 나오겠어요? 432.25라는 답이 나오겠죠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형이랑 정수형 곱하기도 됩니다. 그래서 3.4 곱하기 2는 6.8이 되겠죠.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실수형이랑 정수형 나눗셈도 됩니다. 요거는 8.0이 되겠죠. 자,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헷갈렸을 수 있을 텐데 요 2는 사실 근데 이 기초 코딩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-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일단 써볼게요. 결국 10-1승을 뜻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에 3승이다 하면 10에 3승을 뜻하는 거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2에 2-1승 이거는 뭐냐면 2 곱하기 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 곱하기 10분의 1이 되겠고 그 답은 뭐게요? 곧 0.2가 되는 거겠죠. 자, 또 밑으로 넘어갈게요. 방금 배웠던 내용이에요. 2의 3승, 2.5의 2의 3승. 이건 뭐냐면 10이라 그랬죠. 아까 2를 10이라고 보면 된댔죠. 그러니까 10의 3승이니까 결국에 답은 2500.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. 요 퍼센트 아까 뭐라고 했었죠? 그쵸? 그 나머지를 구하는 거랬죠? 그럼 12 나누기 3.5의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.5죠? 그럼 답은 1.5가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두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뭘까요?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파이썬 3.0 버전을 설치하라고 했죠. 이 두 문제가 당연히 똑같이 답이 2.5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 똑똑한 3.0 버전에서는 둘 다 2.5라고 잘 나와요. 3.0에서는 이렇게 2.5라고 제대로 잘 나옵니다. 근데 2.0 버전에서는 이 정수를 정수로 나눌 때는 소수점까지 계산을 못해요. 그래서 마지막에서 이 두 번째 문제는 2.5라고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정수를 2.0이라는 실수로 나누고 있지만 마지막 문제는 3이라는 정수를 2라는 정수로 나누고 있어서 2.0 버전에서는 마지막 문제에 3 나누기는 1.5가 아니라 1이라고 계산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문제의 답이 2.5와 2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. 넘어가 볼게요. 자, 그 다음은 문자열 자료형인데요. 자, 이 문자열 자료형은 요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나타내요. 그러면 이 연산자랑 예시를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 이 연산자, 아까 숫자형에서도 보였죠? 이 플러스는 말 그대로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. 그 의미는 두 문자를 연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추 플러스 셈이라고 했다. 그럼 뭐라고 나왔느냐? 이렇게 단추 셈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아까 곱셈이었죠? 그러니까 문자열 곱하기 숫자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
이 문자열을 숫자만큼 반복하여 연결하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녕 곱하기 2가 나왔다. 그럼 안녕, 안녕 이렇게 두 번의 안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도 우선순위 알아볼게요. 우선순위는 우리 사측 연산이랑 똑같이 곱셈이 먼저고 그 다음이 덧셈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 봅시다. 자,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이 실습 문제들은 함정들이 있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 코딩 기초를 잘 닦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함정들입니다. 자, 1번 볼게요.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? 이것도 원래는 요 밑에 답을 써야 하지만 이게 칸이 조금 부족해서 옆에다가 쓸게요. 요거는 어떻게 답이 나오냐? 중요한 건 뭐냐면 헬로 하고 여기 이 띄어쓰기를 포함을 하고 월드라고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띄어쓰기도 문자열의 일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자, 이거는 문자열을 곱하는 것의 기본이 되겠죠.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? 파이썬 되겠고 여기 파이썬 여기 띄어쓰기가 보이죠? 그러니까 하나 띄어쓰기 하고 when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3번, 4번 볼게요. 요거는 이제 약간 비교를 하면서 봐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? 이거는 기본적인 숫자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2 곱하기 4를 해서 8 플러스 1 해서 9라는 답이 나와요. 근데 이거는 다른 답이 나와요. 언뜻 보면은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요거는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문자열 자료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치 캡처를 뜬 듯한 문자열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식이 아니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. 플러스 2 곱하기 4 요런 게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. 이걸 계산하면 절대 안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. 이것도 1 더하기 7이 아니에요. 1 더하기 7이 아니라 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 1이라는 문자와 7이라는 문자가 더해지는 거예요. 그럼 문자와 문자를 더하면 뭐라 그랬어요? 그냥 연결되는 거라고 했죠. 그러니까 1이랑 7 이렇게 해서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. 아까 이 문자열을 곱하면 뭐라 그랬어요? 그렇게 반복되는 거라 그랬죠. 그러니까 요거는 뭐겠어요? 23이 4번 반복되는 거겠죠. 23, 23, 23 이렇게 4번 반복되는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걸 볼게요. 요거는 덧셈이랑 곱셈이 혼합이 되는 건데 천천히 볼게요. 자, 일단 먼저 A가 곱하기 2개예요. A 되겠죠. 그 다음에 B가 곱하기 2개예요. 근데 요걸 연결했잖아요. 연결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. B가 2개.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C가 또 2개죠.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러면은 이 문자열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빈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거는 0뿐만 아니라 음수를 곱했을 때도 동일하게 빈 문자열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빈 문자열이 나온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문자열에 0이나 음수를 곱하면 에러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에러가 나오는 것과 이 빈 문자열이 나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변수와 대입 연산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볼게요. 자, 변수와 대입 연산자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이 변수란 값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객체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객체란 데이터 값이 저장된 하나의 기억 장소를 말해요.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배우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우선 대입 연산자부터 배워볼게요. 대입 연산자란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등호 있죠. 요거는 대입 연산자이고요. 이 대신 등호의 역할은 등호 2개가 대신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52라고 돼 있죠.
이거는 이 52라는 데이터 값을 변수명 a에다가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. 앞서 말했듯이 이 a는 23이다. 요거는 23이라는 데이터 값을 a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.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. 먼저 변수란 뭐라고 했죠? 변수는 이제 그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. 변수는 이제 공간을 뜻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이 a나 a나 뭐 이 b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은 공간을 뜻해요.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이 id, 즉 주소값, 번지수가 쓰이는 이 네모들은 이 데이터 값이 저장된 기억 장소, 그러니까 앞서 이 변수 정의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 객체가 되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a에다가 23이라는 데이터 값을 이제 저장할 때까지 먼저 이 정수형 데이터 값 23을 선생님이 이 임의로 상정한 100번지라는 기억 장소에 저장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이 변수 a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? 이 변수 a 값은 그러니까 결국 이 데이터 23이 저장된 기억 장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a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서 a를 호출하면 이 a는 이 100번지에 있는 주소값을 찾아가서 거기에 23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23을 찾아와서 자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그러면은 숫자 이렇게 요런 숫자만 되나요? 그건 아니에요. 이렇게 이 변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요. 자, 여기서 보면 a는 이 a가 참조하고 있는 값을 변수 b에 저장한다는 뜻이겠죠. 자, 그럼 먼저 이 a라는 변수가 참조하는 데이터 값 번지수 100번지, 아까 100번지였죠? 100번지를 찾아요. 그럼 뭐였죠, 아까? 23이었죠? 근데 이 b도 마찬가지로 이 a의 이 동일한 이런 번지수인 100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 변수 b 또한 a와 동일한 번지수를 가리키게 되겠고 결국 이 a와 b라는 두 변수는 23이라는 동일한 데이터 값을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아까 문자열이라고 배웠죠? 이 문자열 데이터 값을 이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숫자형과 동일해요. 이 문자열 데이터 값, 이 a라는 변수에 문자열 데이터 값, 이 하이를 이제 200번지 기억 장소에 저장했다고 하면 그 200번지라는 번지수를 변수 a에 저장해 주게 되고 그럼 a가 가리키는 기억 장소가 그쵸 이 100번지에서 이 200번지로 변경되고 참조하는 것도 아까 23이었는데 이 하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. 자, 이 변수와 대입 연산자에 대한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방금 배웠었는데요. 혹시 너무 어렵다면 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left 밸류는 변수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right 밸류는 변수에 저장할 값, 또 앞으로 왼쪽에 있는 변수를 호출했을 때 이 변수가 참조하게 될 값이라는 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또 넘어가 볼게요. 마지막으로 요 실습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 먼저 요 a는 5라는 걸 봅시다. 이거는 뭐였죠? a라는 변수에다가 숫자형 데이터 값 5를 저장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. a는 a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뭔가 이 a라는 변수에 대입 연산자를 한 번 더 써서 새로운 값을 또 저장하려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면 아까 전에 a에다가 5라는 데이터 값을 이미 저장을 했죠. 그러니까 이 a가 현재 참조하고 있는 값, 이 5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a는 10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뜻은 아까 뭐였어요? 이 10이라는 데이터 값이 지금 a에다가 저장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또 그 최종적으로 a 플러스 17이라고 되어 있죠. 아까 a는 뭐였어요? 10을 참조하고 있었죠? 그러니까 결국에 10 더하기 17에서 27이 되는 거죠. 자, 다음으로 b는 8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건 뭐예요? 아까 위에 이 a는 5라고 했던 거랑 다르게 문자형이죠. 그러니까 이 8 앞뒤로 이제 작은 따옴표가 있고 문자열이에요. 그러니까 이 문자열 데이터 값 8을 변수 b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요 b 곱하기 3은
b가 참조하고 있는 값인 문자열 8 곱하기 3, 요 8 곱하기 3과 똑같은 거죠.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? 이 문자열을 3번 곱하면 그걸 이제 3번 반복하게 되는 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88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 오늘 기초문법 첫 번째 시간 배웠었는데요.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인풋, 프린트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이런 것을 배울 예정이에요. 이 인풋이 무엇이고 프린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?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기초문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한번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남겨두고 그 다음 주에 이 기초문법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